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슨 15 인덱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B 설계 구축 및 관리에서 관리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이죠. 앞부분 정규화 부분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 당연히 릴레이션 공부하시고 릴레이션 연산과 SQL까지 심지어는 정규화까지 공부를 마친 상태에서 이 뒷부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기출 이력의 분포를 보셔도 고급 데이터베이스 이후의 레슨이 분명히 출제가 명확하게 됐던 이력이 있고 DB는 어떻다고요? 이제 난이도 조절을 DB 과목에서 시험에 단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DB 공부 15, 16, 17에서 21 레슨까지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부분만 주요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이 뒷부분 내용도 충분히 앞부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기출 이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일한 얘기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레슨으로 좀 이렇게 자잘하게 강의를 찍다 보니까 인강의 특성상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골라서 선택을 하셔서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인덱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부여를 해야 어때요? 우리가 DB 만든 상황에서 빨리 서칭할 수 있죠.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DB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인덱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분석 들어갑니다. 기출. 산업기사가 또 있나요? 아닙니다. 산업기사에서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산업기사분들 듣고 계시면 어때요? 기사에서 나왔으니까 언젠간 나오겠다 싶은데 출제전도 보니까 좀 됐네요. 예. 그러면 인덱스 기사 부분에서만 클러스터드 단어 낯설죠. 그쵸? 예, 클러스터드 묶다라는 거죠. 그쵸? none입니다. 안 묶어요? non clustered? 클러스터드. 이게 무슨 단어냐고요? 선택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선택하는 거와 관련해서 선택성이 높고 낮음을 따집니다. 그럼 선택성이 높은 게 좋은 거겠죠? 그럴 때 묶을지 말지 얘기하는 2007년 2회차에 기사 나왔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아예 인덱스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인덱스가 영어로 인덱스가 나왔냐? 그건 SQL 쪽인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인덱스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던 해가 있었네요. 그럼 기사 한참 되기는 했지만 인덱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요 레슨뿐만 아니라 15, 16, 17과 관련해서 인덱스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이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레슨 17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튜닝과 관련하여서도 한번 연계해서 보시면 돼요. 이때 같이 묶여져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기출 이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간단합니다. 인덱스라는 건 뭐예요? 고유 번호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기본 테이블에 붙이는 거죠. 뷰 얘기하면서 인덱스를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뷰와 같은 가상 테이블에는 인덱스가 없으니까. 그럼 인덱스는 고유한 레코드 단위에 붙여서 우리가 좀 더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찾아가기 위한 수단을 제공을 해주는 칼럼이죠. 그걸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인덱스 부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인덱스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의 개념은 뭘까요? 영어로 인덱스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물리적인 데이터 설계에서예요. 저희 끝단에 왔죠? 개념 잡았고 논리 설계했고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실체라는 거죠. 기본 테이블이라는 거죠. 진짜 테이블의 성능 향상을 위해요. 그죠? 당연히 성능 향상이죠. 인덱스와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칼럼 깎아. 그죠? 네. 그 값을 포함하는 레코드의 논리 주소를 별도로 저장 구조를 만들어 저장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끊어읽기 좀 잘못했죠? 인덱스란 뭐라고요? 인덱스와. 그죠? 네, 인덱스와 그 인덱스를 식별할 수 있는 컬럼 값과 그 값을 포함한 레코드의 논리적인 주소를 구조로 저장하는 것이다. 묶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덱스를 붙이고 거기에 칼럼 값과 논리적인 주소를 묶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인덱스는 그렇죠? 관련해서 물리적인 설계와도 관련이 있지만 이건 논리적인 주소로도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구성을 합니다. 그럼 인덱스 이용하면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테이블 내에 자료를 금방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이 뭡니까? 내용에 의한 참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내용을 매칭해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덱스드 해놓으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검색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치키.
그죠? 저희가 인덱스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DB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서칭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칭. 그죠? 자료를 당연히 삽입하고 삭제하고 변경도 하지만 제일 많이 공유 데이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저기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작업. 그죠? 그래서 검색의 효율성 얘기하면서 검색 키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한 파일 내에서 레코드를 찾아요. 여러분이 접근하는 단위는 레코드 단위입니다. 내가 레코드의 일부분을 단서로 해서 접근을 하지만 여러분은 레코드 단위로 파일에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찾는 데 사용되는 속성이나 속성들의 집합을 검색 키라고 얘기를 하고 서치 키가 있고요. 이 서치 키가 포인터를 달고 있습니다. 왜? 키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키와 연결된 진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는 어떻게 그 데이터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찾으려고 하는 레코드에 연결되어 있기 레코드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포인터라는 주소 접근 값을 추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게 검색 키예요. 얘만 찾는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얘로 찾겠죠. 단서로. 하지만 데이터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는 레코드 속에 있어요.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포인팅, 뭐 링크드 리스트 같은 거 자료 구조에서 배우셨죠? 그런 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키 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의 개념 마저 잡아보면요. 인덱스 당연히 지금 데이터베이스에도 파일 형태로 물리적으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 파일은 인덱스 엔트리라는 레코드로 구성이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왼쪽 테이블이 있고 오른쪽에 테이블이 있어요. 자, 오른쪽 테이블은 뭐냐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인 데이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소 볼까요? 학번 테이블인데 이 학번 테이블의 주소는 물리적인 위치 주소를 의미해요. 저장 매체의 물리적인 위치 주소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 예를 들어 이 학번의 학생은 과정이 문과인가 이과인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덱스를 구성해서 인덱스를 별도의 테이블로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조금 더 빨리 찾으려고 인덱스 테이블을 구성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학번과 포인터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 앞에 키와 뭐예요? 인덱스 서치 키와 인덱스 키와 뭐예요? 포인터. 제가 포인터가 실제 자료 가리킨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걸 다시 한번 테이블로 구성을 했습니다. 인덱스. 그죠? 네. 그래서 요 인덱스 엔트리라는 건 요렇게 요 단위 자체를 인덱스 엔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인덱스, 순서 인덱스, 오더드 인덱스가 있고요. 해시 인덱스가 있어요. 그죠? 예, 해시. 이 다음 레슨에서 배우실 텐데. 자, 이 오더드 순서가 되어 있는 인덱스는 검색 키가 값에 대해서 정렬된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앞에서 나와 있는 얘의 모습이 뭐예요? 오더드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데이터와 관련하여서. 그죠? 예. 검색 키값 요게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해시 인덱스는 뭐냐면 검색키가 버켓 범위 내에 일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시 함수 처리되어 있는 거고 값이 할당된 버켓은 해시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해시 키 중심으로 인덱스가 되어 있는 게 해시 인덱스예요. 그죠? 자, 그러면 클러스터링은 무엇일까요? 클러스터링. 자, 답이 그러니까 기출 이력이 되어 있는 게 클러스터링 기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클러스터링은 뭐예요? 비슷한 종류의 무엇인가를 묶는다라는 거예요. 클러스트 영어 단어 자체가 묶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뭘 묶어요? 우리는 DB에서 특정 칼럼의 값이 동일한 레코드에서 값에 의한 데이터 조회 시 우리는 데이터에 의한 참조하죠. 데이터 조회 시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 저장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 해서 클러스터 인덱스가 생성되어 여러 레코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랜덤 접근을 해서 좀 빠르게, 그렇죠? 예, 접근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러스터 인덱스를
묶은 인덱스. 그죠? 관련된 자료들의 인덱스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그 인덱스 상에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레코드라고 합시다. 우리가 찾려고 하는 레코드. 레코드에 묶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인덱스 1이 있으면 그 인덱스에 묶음. 왜냐하면 얘네들 인덱스 111 이렇게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2 했으면 관련된 레코드들이 이 묶음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뭘 묶냐면요. 인덱스를 클러스터드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덱스 1번에 대해서 이렇게 묶음 단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럼 최초에 묶어놓기 때문에 이 클러스트 인덱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non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관련해서 한번 비교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정렬 방식입니다. 정렬 방식은 클러스트일 경우에는 인덱스의 키값의 순서에 따라서 정렬이 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삽입 삭제 시 재정렬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단 정렬이 되어 있으면 순열이 되어 있으면 중간에 빠지거나 추가할 때 사이에 낄 때 어떻게 해요? 오버플로우 영역이 있고 데이터를 복사해서 이동했다가 조정을 해서 인덱스를 그 이후에도 정렬 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키값만 정렬되어 있으면서 실제 데이터는 정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non 클러스트는 클러스트처럼 묶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묶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렬이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정렬해야 인덱스 값도 정렬이 된다는 거고 얘는 데이터 정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색 속도는 어때요? 실제 데이터가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어서 원하는 걸 이 검색에서는 얘가 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찾기가 빠른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인덱스 검색 후에 실제 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하여 클러스터드 인덱스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는 거죠.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치 잡고 데이터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위치만 찾으면 그 위치에 대응되는 게 정렬되어 있으니까 얘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묶일 수도 있는 거죠. 관련 있는 것들을 묶는 게 뭐예요? 클러스터드. 그죠? 클러스터링 자체가 관련 있는 걸 묶는데 우리가 관련 있도록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묶음 할 수 있고 얘는 묶음 못하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인덱스 생성할 때를 한번 봐봅시다. 자, 한 개의 릴레이션에 한 개의 인덱스만 생성할 수 있다. 즉 1대1인 거예요. 그죠? 한 개의 여기서 릴레이션이라고 그랬지만 레코드라고 하시나 릴레이션이나 똑같아요. 레코드 또는 릴레이션. 한 행이죠, 정보. 그죠? 네.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인덱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얘네들 정렬할 수 있어요. 정렬을 해놓으면 관련된 유사한 것들끼리 묶을 수도 있다는 게 클러스터드 인덱스예요. 요것만 이해 잘 하시면 다 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한 개만 생성할 수 있고 이미 정렬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얘는 한 개의, 그죠? 한 개의 릴레이션의 최대 인덱스를 249개까지 생성 가능해요. 그죠? 예. 릴레이션은 한 건데 레코드는 한 개인데 접근 경로를 249개 맥시멈 둘 수 있다라는 거죠. 인덱스가. 그죠? 예. 자, 그러면 리프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실제 데이터가 있지만 얘는 주소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찾아가야 된다, 데이터를. 레코드. 그래서 뭐라고요? 느려요. 그렇죠? 예, 인덱스로 검색을 해서 한 번 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리고 얘는 그때그때 리프 페이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조회성에는 뭐예요?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유리해요. 좀 더 빨리 서칭할 수 있는 거고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이렇게 뭐예요? 안 묶을 수 있다. 그죠? 한글로 보세요. 묶는다, 묶지 않는다. 뭐를? 인덱스를. 그죠? 근데 딸려있는 데이터가 있다. 얘는 다시 접근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선택성은 뭡니까?
클러스터링을 할 때 선택성이 주요한 기준이 돼요. 선택성에 대한 반영을 두고 이걸 인덱스를 할지 말지를 정한다는 거죠. 선택성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예. 낮지 않게. 자, 영어로 뭐예요? 셀렉션, 셀렉션의 selectivity 해가지고 선택성인 거죠. 검색을 하면서 레코드를 찾아내고 선택하는 매치율에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 인덱스에서 선택성은 아주 중요한 이슈이죠. 묶을까, 묶지 말까. 자, 클러스터 인덱스의 경우에는 관계가 있거나 자주 사용되는 투플들을 묶어요. 자, 클러스터링이 뭐예요? 인덱스가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관련 있는 걸 묶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관련이 있냐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클러스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하나의 클러스터 인덱스의 대상이 되는 튜플들이 많아진다면 인덱스 선택성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인덱스 키 값을 가지고 서치 키를 가지고 인덱스 키, 서치 인덱스를 가지고 인덱스는 찾았는데 거기에 다시 데이터가 쭈르륵 있으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해? 다시 한번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1대1 유지하는 게 좀 좋다라는 거죠. 그럼 클러스터링을 지정할 때는 이처럼 선택성이 낮은 속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속성이 많은데 대부분의 속성 1, 속성 2 데이터베이스가 실제적으로 이 문단, 패러그래프가 많고 그 문단에서 지문을 읽는 능력으로 해서 여러분이 답 항목을 빨리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익숙한 단어 또는 낯선 단어 나왔을 때 찍어도 정답이라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말장난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게 근데 좀 어렵다. 그렇죠? 속성들이 테이블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속성들 중에서 저희는 하나를 키값 선택하잖아요. 그죠? 키값 선택하는데 이 일종의 이것도 기본 키에 있는 거예요. 자, 식별을 하려고 선택성을 높이려고 키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덱스를 생성을 할 때 이 테이블 내의 속성을 지정을 합니다. 그죠? 아, 이걸 기준으로 내가 인덱스 3일지 아닐지. 그러면 얘가 속성 1을 선택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속성이 선택성이 어때요? 높기 때문에 얘를 인덱스로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덱스를 어떻게? 클러스터드, 묶죠. 경우에 따라서 선택성이 높다면 클러스터링 할 수도 있는 거죠. 클러스터링 했다면 얘가 인덱스가 뭐요?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지정을 했는데 묶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non-clustering inde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성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식별성 높다라는 거고 저희는 인덱스와 관련된 지정한 그렇죠? 속성값이 1대1 해야지 서칭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묶는 작업과 관련해서는 클러스터와 넌 클러스터를 받고 밀집, 덴스 인덱스와 밀집, 희소 인덱스. 밀집이 뭐예요? 밀집. 모여있다라는 뜻이죠. 모여있다. 자, 그러면 밀집, 덴스 인덱스는 뭐냐면 파일이 있는 모든 검색 키값에 대해 인덱스 레코드가 나타난다. 그죠? 자, 각 레코드의 키값에 대해서 키 지정하죠. 인덱스의 엔트리를 유지하는 인덱스이다. 데이터 파일의 각 레코드의 탐색키 값이 인덱스 엔트리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자, 보시면 얘가 뭐예요? 인덱스 테이블. 자, 인덱스 테이블에 서치키고 여기가 포인터인데 포인터가 어떻게 실제 레코드를 가리키고 있죠.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그죠? 예. 클러스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밀집.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율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 희소 인덱스, 스파이러스 인덱스의 경우에는 인덱스 레코드 값은 검색키에 대해서 단지 몇 개만, 그러니까 기준점을 딱
딱 몇 개만 찍고 다시 얘기를 여기가 뭐예요? 묶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non-clustered 해가지고 아까 non-clustered에서 이렇게 묶어. 밀집이 희소, 그러니까 드문 희소성, 그렇죠? 희귀하다란 뜻이죠. 인덱스가 드문 지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찾아가도 여기에 묶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블록마다 한 개의 탐색 키값이 인덱스 엔트리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예. 뭐 거꾸로 보면 인덱스 키값에 대해서만 인덱스 엔트리를 유지하는 인덱스이다. 일부 키값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일부 데이터만 가리키죠. 레코드가 검색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순서되어 있을 때 적절하다. 이에 이제 레코드가 부분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을 희소 인덱스와 밀집 인덱스의 엔트리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보면 희소 인덱스의 경우에는 각 블록마다 엔트리를 가져요. 각 블록마다. 근데 얘는 각 블록마다 각 데이터 블록마다 엔트리를 가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각 레코드마다 엔트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죠. 그쵸? 예, 밀집, 빠박하게. 그쵸? 많이 엔트리가 발생한다. 얘는 데이터 블록을 묶고 이 데이터 블록을 가능하면 소트를 해놔요. 정렬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엔트리 수, 개수는 뭐예요? 얘는 밀집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많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밀집 인덱스 내의 엔트리 수는 희소 인덱스 내의 엔트리 수의 블럭당 평균 레코드 수를 곱하면 엔트리 수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얘는 레코드 길이가 블록보다 훨씬 작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희소 인덱스의 엔트리가 밀집 인덱스의 엔트리보다 훨씬 적죠. 훨씬 많고 훨씬 적어요. 희소하니까 훨씬 적기 때문에 엔트리 수가 적기 때문에 희소 인덱스고요. 엔트리 수가 많기 때문에 뭐예요? 밀집 인덱스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디스크 접근 수는 어떻냐라고 했을 때 지리가 인덱스에 정의된 인덱스 엔트리만 검색하는 경우에는 파일을 접근할 필요 없이 인덱스만 접근해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얘는 희소 인덱스보다 접근 수는 유리하죠. 근데 얘는 그거보단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희소 인덱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밀집에 비해서는 단계수가 1 정도 적어요. 그래서 인덱스 탐색 시 접근 횟수가 1만큼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접근 횟수. 이건 디스크 접근 횟수고 여기 일반적인 디스크 접근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색 키값이 K인 레코드가 존재하는가를 물어요. 있냐? 그러면 밀집 인덱스보다 희소 인덱스의 디스크 접근 횟수가 1만큼 더 많을 수가 있다. 말이 헷갈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인덱스의 개수가 이가 많고 적고, 그렇죠? 그거를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파일 시스템 내에서 인덱스를 통해서, 그렇죠? 인덱스화하여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은 게 뭡니까? 네. M1 탐색 트리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탐색 기반으로 한 파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M1 멀티웨이 서치 트리는 뭐냐면 저 M자가 개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노드가 M보다 작거나 같은 진출 차수를 갖는 트리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트리 구조를 바탕으로 어떻게 계층화된 파일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M1의 목표값을 가로로 많이 배치해서 디스크 블록을 읽기를 한 번에 확 하면서 디스크 접근수를 줄이려는 거죠. 디스크를 차례로 하면은 늦으니까, 그렇죠? 예, 한 번에 여러 개의 디그리, 가지수를 늘려서 한 번에 접근해서 횟수를 줄여서 성능 향상을 도모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서 M1은 우리는 대부분 E1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일반화된 M1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M은 N값은 리프 하나의 데이터 크기와 디스크의 I/O 연산의 블록 크기가 맞춰 한 블록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리프를 담고 레코드들 끌어오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죠? 자연스럽게 문장 속에서 인덱스와 관련된 탐색 트리 구조, 계층화된 구조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 이 문제 자체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M1 탐색 트리의 성질은 각각의 노드 M개의 자식들과 N개의 키를 가져요. 그렇죠? 예, 노드에 키를 붙여요. 우리는 이 키값을 가지고 뭐를 해요? 서치를 해요. 인덱스를 붙일 거니까. 각 노드에 있는 키값은 오름차 순으로 정렬되어 있고요. 키값은 이미 정렬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M1 탐색 트리의 성질이 일반적인 성질이 나와 있고요. 자, 트리 구조라고 하면 자,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서치키에서 서치키에서
키값이 있고 서치 키값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포인터가 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트리와 관련해서는 노드라는 구조가 있죠. 자, 그럼 노드, 데이터가 있고 포인터가 있죠. 자, 그럼 이런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 접근을 위해서 이렇게 M1,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 3M1이네요. 자, 그래서 3인 포인터는 이 지점으로, 이 지점으로, 이 지점으로 하위로 접근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3원 검색 트리의 얘의 구조.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죠? 이걸 3원이라고 안 하고요. 이건 3계층이지만, 레벨은 3계층이지만 여기가 하나, 둘, 셋이기 때문에 3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 깔리는 리프 노드들. 그렇죠? 리프 노드들에 관련하여서 정보를 뭐 EF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저장을 해서 이걸 얼마나 빨리 읽어드리느냐, 접근하느냐 인 거죠. 뭐 이렇게 더 여기 마지막,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는 건 연결된 노드가 없기 때문에 리프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B트리. 자, 여기서 말하는 B트리는 뭡니까? M이 2인 경우를 얘기하죠. 우리가 앞에서 M1 탐색 트리의 특징을 봤고요. 밸런스드 또는 바이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진 트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앞에서 있는 M이 2일 경우 자, 키값과 레코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들이 트리의 노드에 오름차순 연결되어서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인덱스도 됐기 때문에 밀집 인덱스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트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탐색 트리에 몇 개의 제약 조건들을 걸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덱스화하여 탐색할 때 트리 구조를 바탕으로 한 파일 시스템이 붙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리가 항상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균형이냐면 이게 2라는 얘기는 하위 노드가 없거나 하나이거나 2개까지만 커버하는 거죠. 자, 디그리의 수가 0에서부터 2까지 맥시멈으로 가질 수 있는 걸 B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트리가 균형돼요. 그렇죠? 레코드로 인한 삭제 공간이 지나치지 않도록 보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하고 성능 향상에 힘쓰고 여기 공간 그렇죠? 낭비 안 되도록 계속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양 트리가 안 되도록 밸런스를 잘 맞춥니다. 자, 그럼 B트리의 특징은 노드가 없거나 1 이상의 높이를 갖는 M1 탐색 트리의 일종인 거죠. 최소한 2개의 자식 노드, 적어도 1개의 값을 가져요. 자, 루트를 제외하고는 터미널 노드가 아닌 노드를 최소한 이렇게 정해진 개수만큼 자식 노드를 가져요. 자, 그래서 레벨도 있고 트리와 관련된 용어는 저희가 자료구조 시간에 많이 얘기를 들어봤었죠. 자, B트리 얘기했고요. 자, 삐뿔 트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럼 삐뿔 트리는 뭐지? 자, 대용량 파일 시스템에서 계층화했는데 그러니까 M을 2원으로 한 다음에 데이터가 랜덤 혹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대부분 파일을 구성을 B트리를 이용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B트리에서는 순차 처리에서는 처리 시간이 좀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B트리를 이용해요. 그래서 동적 다단계 인덱스를 구현하는 방법에서는 B트리의 변형이 뭐예요? 삐뿔트리. 그죠? 동적 다단계 인덱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트리 구조를 통해서 거기에 인덱스화를 하는 거예요. 자, B트리의 데이터 포인터를 리프 포인트에만 저장되어 있으므로 리프의 구조는 내부 구조와 다르다. 말이 좀 어렵네요. 서로 연결되어서 탐색 필드 값을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삐뿔트리를 좀 큰 시스템 내에서 순차 접근할 때 에러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B와 B뿔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모든 데이터 엔트리는 단말 로드에 준다. 그렇죠? 데이터 엔트리가 자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엔트리가 이게 그렇죠? 네. 끝단에도 M1 얘기할 때 얘 같은 경우가 단말 로드거든요. 근데 단말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얘는 데이터를 다 밑으로 끈다라는 게 삐뿔트리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물론 내부 노드에 같은 키값이 있을 수 있지만 내부에 있는 노드들은 찾기 위해서만 쓰고 데이터를 가지지 않는다. 예요. 자, 삐뿔트리는 이래요. 삐뿔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만 데이터가 있다. 이 중간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인덱스만 두겠다라는 거죠. 내부 노드는.
그렇죠? 근데 B트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각 단말 노드는 하나의 추가적인 포인터를 갖는데 데이터의 순서로 모아 다음 단말 노드를 가리키려고 갖기는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B뿔트리와 B트리의 차이점 정도는 알고 계시고, 자, B 플러스 마이너스 트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B, 그렇죠? 아스트릭 트리도 있어요. B 별 트리도 있어요. 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B 플러스 마이너스 트리는 B풀이의 얘 약한 점이 뭐냐면 순차 접근이 문제인 거예요. 저희는 랜덤 접근, 직접 접근을 하고 싶은데 순차 접근 시에 보완을 한 거죠. B트리. 그래서 나온 게 B뿔 트리이긴 하지만 리프노드의 접근 경로만 사용하는 인덱스 부분과 순차 부분으로 구성을 해서 좀 더 보강을 한 것이고, 순차 부분의 리프노드에는 순차적으로 노드끼리도 연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직접 순차 접근하는 인덱스 구성을 조금 더 확장한 거예요. 자, 그럼 B 별트리, 아스트릭 트리는요, B뿔에 비해서 노드가 분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 제시된 모델이고요. 한 노드 안에서 모든 키 값들이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노드 안에서 데이터들이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요. 지금 그림이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이 한 노드 내에서 데이터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정렬을 시켜놨네요. 이게 B 아스트릭 트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특징인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노드에 접근해서도 일률적으로 서칭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값을 줍니다. 등간값을. 자, 여러분 실습하기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뒤에 나와 있는 해싱 지나서 튜닝 부분에서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수업 들은 내용들 용어 부분 중심으로 한번 정리되는 예제예요. 자, 실습하기 1번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핵심 관련된 문장이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1번과 2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읽어봅시다. 자, 파일 내 레코드들이 각 레코드에 대해 유일한 값을 갖지 않는데요. 그렇죠? 파일 내의 레코드들이 각 레코드들에 대해 유일한 값을 갖지 않는 키가 아닌 필드에 따라 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이런 키가 아닌 필드를 무엇이라고 한다? 1번이라고 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시험 문제 있겠죠? 자, 1번은 띠리리리릭 필드라고 한다. 그럼 필드의 종류로 생각하셔야지 엉뚱한 개념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답항은 무슨 필드라고 끝나야 맞습니다. 이름이니까. 그죠? 예. 자, 이 필드를 이용해서 2번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인덱스를 만들어서 1번 값, 필드 값과 같은 레코드를 검색한다. 자, 2번은 뭐예요? 그러면 인덱스 종류구나. 감 잡으시고 단어가 안 떠올리시면 답항 보기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답항 보기 내에서 답이 아닌 거, 답의 후보가 되는 걸 먼저 고르시는 것도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어디가 있어? 2번은 인덱스를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인덱스로 끝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파일 내 레코드들이 각 레코드에 대해 유일한 값을 갖지 않는 키가 아닌 필드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대요. 이 정렬되어 있어요. 정렬돼서 나열돼서 묶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묶음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필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클러스터링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이 인접하게 있어서 똑같은 동일한 값끼리 묶겠다라는 거죠. 영어가 더 어렵고 한글이 더 없네. 클러스터링 되는 필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필드를 이용해서 2번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인덱스인데, 자, 1번 클러스터링 필드의 값이 같은 레코드들을 검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이 각 레코드의 순서가 유일한 값을 가져야 되는 기본 인덱스와의 차이점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인덱스는 기본 인덱스인데 그 기본 인덱스를 확장해서 묶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2번도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된 순서 파일이긴 하다. 얘를 어떻게 테이블화 해가지고 인덱스 테이블을 구성하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했네. 얘도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필드는 데이터 파일에
클러스터링 필드와 같은 타입을 가지며 두 번째는 뭐예요? 포인터를 갖는 거죠. 블럭 포인터. 자, 그럼 2번 다시 합니다. 2번은 1번의 유일한 값마다 하나의 엔트리를 갖는다. 엔트리가 뻗어나가긴 하는데 각 엔트리의 값과 포인터를 갖는데 포인터를 동그라미 1번 값, 클러스터링 필드 값을 갖는 레코드들이 있어 첫 번째 블록을 가리켜요. 첫 번째 블록. 자, 그럼 데이터 레코드들이 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삽입 삭제할 때 좀 더 여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인덱스는 무엇인가요? 자, 클러스터링 기술이 되어 있는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됩니다. 묶었다라는 거예요. 클러스터링이 아니고 터링. 한글이 왜 이렇게 어렵죠? 클러스터화. 자, 인접한 것들끼리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블록을 가리키고 그 다음 블록들은 묶음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 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필드의 값에서 한 블록 전체에 저장된다. 이렇게 하면 삽입과 삭제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2번에서는 3번의 일정이다. 2번 먼저 나와 있는데, 자, 2번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3번의 일종이래요. 그럼 3번은 뭘까요?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왜냐하면 각 레코드마다, 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2번을 모르면 이 문장에서는 알아야지. 자, 각 레코드마다 하나의 엔트리가 아니라 인덱스 필드의 유일한 값마다 엔트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레코드 대 레코드로 1대1이 아니고 그 레코드들이 이만큼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뭐예요? 몇 개 없다. 인덱스의 개수가 몇 개 없다. 비밀집. 비밀집 인덱스. 비밀집 인덱스를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인덱스를 동적으로 변경할 때 사용되는 트리. 인덱스와 관련하여서 사용되는 트리. 인덱스 기술이 바탕돼서 저희가 M1 트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이진, 바이너리, 비트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4번 트리는 가장 큰 특징은 아주 큰 파일에서도 매우 빨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레코드가 정말 아주 많이 있는데 가진 파일에 대해서 한 개의 레코드가 3번, 3번의 디스크 접근만으로도 검색이 돼요. 얼마나 빨라. 또한 빠르게 인덱스를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그럼 4번 트리는 뭐죠? 데이터 파일에 대한 다중 레벨 인덱스라고 합니다. 레벨이, 계층이 여러 개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중간중간 있다고요. 여기 중간, 여기 중간인 거예요. 즉, 단말로드가 중간중간 끝나면 거기에 데이터를 존재할 수 있다. 가장 낮은 레벨의 인덱스는 데이터 파일에 대한 인덱스이고 다음 레벨은 가장 낮은 레벨을 가리키는 인덱스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트리는 무슨 트리냐고요? 삐뿔 트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대부분의 동적 다단계 인덱스를 구현하는 방법들은 B-트리의 변형, B 뿌리 위에 건 답이고요. 다중 레벨 인덱스, B-트리의 변형은 B 플러스는 아니잖아. 그렇죠? 순서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에요. 얘의 변형은 B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는 어떻게 데이터가 가장 아랫단에 깔린다. 자, B 플러스 마이너스 트리에 있는 데이터 포인터들이 리프 노드에만 저장된다. 그렇죠? 삐뿔 트리는 다중 레벨 인덱스고 얘는 데이터 리프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 인덱스를 리프 노드에만 부여하고 순차 진행도 가능하고 내부가 어떻게 정렬도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클러스터링 필드, 클러스터링 인덱스, 비밀집 인덱스, 삐뿔 트리, B 플러스 마이너스 트리 답항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반대로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꼭 문제 보시고 직접 찾아주셔야 돼요. 자,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어떨까요? 아닌 걸 먼저 XXX 하죠. 자, B트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난리 났죠? 그쵸? 잘 생각하셔야 되겠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답항에 이럴 경우가 있어요. 클러스터가 나오고 클러스터드, 넌 클러스터드가 나오지만 잘 보세요. 우리는
요렇게 클러스터, 링과 클러스터들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제가 문제 풀면서 이건 필드고 이건 인덱스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 단어로 얘를 체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의외로 문장을 잘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집과 비밀집 이렇게만 보기에 나와 있으면 밀집이라는 개념과 비밀집 개념을 묻는 거지 인덱스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 항목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답 구성을 성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출제위원들이 그런 걸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또 요하는 게 그렇죠? 답 항목에서 선택하는 40지 선다형, 선택형 유형의 시험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인덱스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뒤에 나와 있는 해싱 기술 인덱스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뭐예요? 여러분이 같이 보기로 했던 기술과 관련하여서도 17장, 그렇죠? 레슨 17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얘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관련하여서 기출 분석했을 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단어 확인하려고 지금 한 거고요. 클러스터드와 넌클러스트와 튜닝 기술까지도 연결하여서 여러분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정리 얘기하면서 자 15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